계속 추우면 일사병 걸려. 그러니까 내막을 걸려, 내막병. 차라리 좀 더운 게나 몸 활성화 시키는 데는. 추우면 오히려 졸리기만 해. 더우면 좀 불쾌해서 잠은 덜 오잖아. 아, 저 오늘 거의 한 10시간 자는데 잠이 안 자요. 부럽다. 나도 10시간 자고 싶다. 집에 가서 바로 자도 5시간밖에 못 자요. 8시간밖에 못 자요. 하원 잘안 되는데. 자, 그러면 진도 나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숙제 우리가 몇 번까지였냐면 어디까지 했지 우리? 63번 여기까지였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유형 20번부터 설명할 건데 여러분 아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역함수 앞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했죠? 1대1 대응이 돼야 화살표를 뒤집었을 때 안 쏘는 애도 없고 여러 개 쏘는 애도 없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그럼 앞서서 우리가 함수단에서 배웠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역함수를 가지기 위한 조건이랑 같은 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거겠죠. 어떤 거였어? 직사각형 나오면 대각선 가득 채우기였고 격자 나오면 여기 예쁘게 지나가기였지. 끝점 지나면서 맞지? 그거를 그대로 다시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딱히 많이 풀어줄 만한 문제는 없기는 해요. 여긴 여러분이 저번에 배웠던 걸로 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앞서서 했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랑 문제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그 유형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 숫자 넣는 것도 그냥 하면 돼. 이거 뭐 숙제로 해보고 질문한 것이 난 게 내용이 별게 없어. 그래서 유형 21번도 사실 딱히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그래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이제 마지막 유형이 22번이랑 뒤쪽에 있는 23, 24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우선 유형 22번 설명을 할게요. 자, 유형 22번은 역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이 선행했을 때 기억하고 있을 거야. 선행했을 때 배웠던 걸로 기억하기에는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역함수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랑 어디 대칭이죠? 원래 기본적으로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그래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교점은 y는 x도 같이 실한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야? 왜? 그러니까 아래로 갈 때는. 그치,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자,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는데 일단 역함수가 자 설명을 해보자. 원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안 끊어지는 그래프라고 가정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끊어지지 않는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쪼개지죠. 어떤 애들?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와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로 쪼개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 아니야? 예. 자, 그래서 우선은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들을 몇 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랑 안 만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이걸 대칭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도 안 만나야겠지, 대칭인 애도. 그래서 증가하는 애들은 만날 거면 만나고 안 만날 거면 안 만나요. 무슨 말이냐? 얘가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 y는 x랑 한 점에서만 접하면서 지나갔어. 그러면 대칭시킨 애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얘 원래 게 만나야 대칭시킨 애도 만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자, 1번 증가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커플이 데이트를 하는데 불청객이 계속 껴. 나는 둘이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맨날 여자친구 절친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셋이서 데이트를 하고 있어. 만날 때마다 3명이야. 되게 열받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커플로 말하면 이건 거야. 그러면은 얘랑 만나면 얘도 있는 거겠지.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증가 상태에 있을 때는 y는 fx랑 y는 f의 역함수랑
y는 x랑 셋이 같이 만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교점을 구할 때 생각해봐. 원래는 원래 함수 구하고 역함수 구해서 둘이 연립을 해야 돼. 근데 역함수가 잘 안 구해질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얘도 있으니까 차라리 교점을 구할 때 이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하라고 문제를 냈겠지만 계산은 어떻게 한다? 이거 둘의 교점을 구해서 계산을 한다. 왜? 같은 점이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못 구하는데도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구하라고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어떻게 된다고? y는 x랑 연립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건 어떨 때 한계라고? 증가 상태일 때로만 한정이라고요. 자, 반대로 두 번째 감소 상태에 있거든. 자, 감소 상태에 있으면 이런 거야.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 애가 하나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감소를 해서 여기 y는 x의 교점이 생기는 것도 맞아. 이런 애들도 당연히 있거든? 근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얘들은 한 점에서 만나고 끝났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따구로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면 교점이 몇 개야? 3개요. 3개인데 분명히 y는 x에도 무조건 하나 생기긴 생기거든? 예. 이게 y는 x는 다 감소하면 당연히 감소하다 보면 y는 x를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대칭시킨 애도 y는 x 지날 테니까 여긴 무조건 지나니까 감소 상태에 있으면 일단 첫 번째 y는 x 위의 점이 무조건 한 개는 있어. 한 개는. 안 되면 말이 돼, 안 돼?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y는 x를 안 건너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그래프는 무조건 y는 x랑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역함수도 그 점을 지나가니까 일단 y는 x 위의 점에서 한 점이 무조건 생기는 건 확실해. 근데 그 외의 점들은 어디서 생긴다고? 오히려 y는 x 위에 생길 수가 없어. 여기를 지난 다른 y는 x 위에서 얘가 다시 지나갈 방법이 없다고. 감소 상태 있으면. 맞지? 그래서 플러스 나머지 교점은 어디서 무조건 발생한다? 나머지 교점은 외부에서. y는 x 밖에서 발생을 해. 근데 밖에서 발생하면 결국 이 교점이 b, a면 이 교점은 a, b가 되겠지. 그래서 몇 개가 생긴다? 밖에서 두 개씩, 그러니까 한 쌍씩 생겨. 한 쌍으로 씩.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해봐. 감소 그래프인데 교점의 개수가 3개야. 그럼 어떻게 그릴까? 그 지금처럼 y는 x의 교점이 하나 있고 밖에 a, b 하나, b, a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야. 만약 5개가 생기면 뭐 이쪽에 a, b, b, a 생기고 c, d, d, c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그리고 y는 x 위에 a, 알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감소 상태인데 교점이 4개 될 수 있어, 없어? 감소 상태인데 y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이 4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홀수계로 무조건 나오는 거야. y는 x 위에서 1개, 밖에서 한 쌍씩, 2개씩 더해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예.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감소 상태 그래프를 거의 안 물어봐. 그래서 대부분은 증가 상태다 보니까 y는 x랑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내신에서 시험 직전이 되면 이런 유형도 나올까 안 나올까? 결국엔 나오겠지. 여러분을 이거만 외우고 있는 여러분에게 엿을 먹이기 위해 이 문제가 나와요. 엿 먹이는 거 좋아하잖아. 원래. 그럼 역함수를 구하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점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를 구해서 한다거나 그런 식인데 그거보다는 뭐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합당의 문제 낼 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홀수계라고 하면 홀수계라고 하는데 막 안 맞거나 아니면은 막 감소 상태인데 뭐 짝수계라고 거짓말 하는 거지. 안 된다니까? 자, 요 그림 자체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578번을 풀게요. 자, x는 2 이상이다 해서 정의된 함수
fx는 4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있어요. 그리고 y는 fx랑 역함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x가 2 이상이야. 요게 지금 정의역이죠. 그래서 fx가 어떤 애냐면 fx가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해서 아래로 볼록하고 여러분 대칭축이 어디 있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있어? x는 2에 있는 거 맞아?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요 부분만 살린 거야. 2보다 클 때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죽여야지 1대1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리고 사실 4분의 1이니까 조금 넉대대하게 올라가겠죠? 넉대대하게 올라가는 요런 함수 fx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 놈을 y는 x라는 선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얘가 지금 k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여요. 얘가 꼭지점 좌표가 2,k-1이거든요? 그래서 k 값에 따라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야. 그럼 y는 x로 고정되어 있지만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우리 입장에서 요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차라리 y는 x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긴 편하겠지. 그래서 y는 x를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야 하면 어떻게 해야 두 점에서 만나? 응? 두 점에서 만난데 어떻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 얘를 충분히 낮춰서 접할 때보다 좀 더 낮추면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요렇게 지나가면 두 점인데 더 얘 그래프를 내리면 원래 이 부분이 살아있었으면 두 점이지만 어떻게 돼? 죽어있기 때문에 한 점이 되지.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두 점인 기준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고. 여기 접할 때와 요 점 지날 때 요 두 군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y는 x가 요렇게 요점 2,k-1을 지날 때 k 값은 얼마예요? 대입하면 나오겠죠. 대입하면 얼마야? 설명 안 두고 있지. 여기다 대입하면 y는 x에 이 점 대입하라니까? 대입하면 k가 얼마야? 3이겠지. 얘가 2콤마 이겨야 될 거 아니야?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걸 뭐 멍 때리고 있어. 이게 2콤마 이겨야 y는 x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k가 3이라고. 1번의 경우가. 2번의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돼? 연립해서 판매식 d가 0이다 풀어야겠지. 접하는 거니까. 연립하면 아따마 멍 때리고 있네. 씨. 에휴. k가 4일 때 아니야. 접할 때가 k가 4일 때라고. 그러면 자 봐봐. 내가 말한 건 이거야. 걔가 너무 내려가면 안 되지. 지금 나는 y는 x로 움직였지만 실제로 이런 거야. 요거 만날 때 접할 때가 그나마 높을 때야. 근데 그래서 k가 4일 때라고. 4일 때는 접하니까 교점이 한 개지. 그러니까 4일 때보다 내려가야 되니까 k가 4보다 작아야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은 요렇게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 k가 3일 때까지 내려가도 괜찮은데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여기 그림처럼 지워진 부분에서 교점이 발생하니까 실제로 교점의 개수가 한 개로 바뀌지. 그래서 k값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오, 필기 빨리. 요 내용도 필기하시고 요 문제도 필기하시고 여러분 그럼 577번 풀어봐. 577번 풀어봐. 어려운 건 움직여서 하는 건 제가 풀었고요. 577번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정된 그림이라고.
그 사이에. 빠라바라밤. 빨리 풀고 쉬자. 이거만 하고 빨리. 몇 시나 지금 벌써? 7시 17분이야. 자, 다음 나왔어요. 풀렸어? 네. 풀린 사람 얼마 나왔어? 3번. 3번 나왔어? 네. 안 된 분들은 아직 헤매고 있다는 얘기니까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이 설명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쭉쭉쭉 좀 진행을 해봅시다. 오늘 아마도 이제 함수 끝내고 나면 경우의 수로 먼저 갈 거예요. 경우의 수를 먼저 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경우의 수 좀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진도가 상대적으로 좀 빨리 풀리는 애들은 문제집 들고 와서 여기서 풀고 있어도 되니까 들고 와. 다른 문제집 하는 거. 그리고 그거 다른 문제집 공부하는 거 과제관리 시간 지분해도 되니까 들고 와 학원에. 알겠지? 들고 와서 풀어. 놀지 말고. 어차피 수업 시간에 빡세게 공부하고 놀 때 다른 때 집에서 놀면 되잖아. 자, 이거 비슷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기준으로 fx를 잡아야 1대1이 되겠죠. 그래야 역함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만 이따구로 생겼고 k는 1과 2 사이의 값을 가진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아까처럼 그런 그래프인 거야. 봐봐봐. 꼭지점이 1,k고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 오른쪽 날개만 살려놓은 상태라고. 근데 봐봐. 얘랑 역함수랑 교점 두 개를 가지고, 맞지? 그 성분의 길이가 4라고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서 교점 두 개가 생겼을 거야. 그치? 근데 거기를 누가 같이 지나간다고? 불청객인 y는 x가 껴서 같이 놓는 거야.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가 다른데 이게 y는 x 위의 점이니까 1대1대 루트 2잖아. 기울기 45도짜리.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x값이 2루트 2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돌려서 해준 거야. 아무나 맞지? 봐봐. 여기 둘 차이가 2루트 2 난다는 거 돌려서 하는 얘기라고. x값, y값, 두 실근의 교점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좌표를 알파, 알파, 요 교점의 좌표를 베타,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는 누구예요? 이 알파, 베타는 4분의 1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k는 x다. 그러니까 y는 x랑 y는 fx. 역함수 구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 내가. 이게 역함수를 구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구해서 둘이 연립하는 거 더더욱더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y는 fx랑 y는 x랑 연립하면 어차피 똑같은 효과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준 정보가 뭐야? 베타 빼기 알파가 2루트 2라는 정보를 준 거야. 근데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요거 여러분 정리해봅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4k는 4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플러스 4k는 0이다. 해서 두 근의 합이 6이고 두 근의 곱이 1 플러스 4k라는 걸 얻은 거야. 근데 봐봐. 두 근의 곱이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이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면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알파랑 베타 나오지 않아요?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이 베타가 6 더하기 2루트 2래. 그래서 베타가 3 더하기 루트 2고요. 그러면 알파는 3 빼기 루트 2겠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알파 베타는 9 빼기 2에서 7인데 그게 1 더하기 4k라니까. 그러면 4k는 6이다. k는 2분의 3이다가 나오겠지.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4라는 정보를 잘 해석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했다고 이런 은수죠. 이거 길이를 X좌표의 차이라든지 Y좌표 차이로, 특히 X좌표 차이로 많이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X좌표의 차이로 만들면 뭘 할 수 있으니까? 방금 한 것처럼 근계조랑 엮어서 연립할 수 있거든요.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 필기하고 길게 20분 쉬고 7시 42분에 다시 만나요. 먹을 거 좀 먹고 오세요.